왜 어떤 남자들은 가족의 값비싼 메르세데스나 BMW는 쓰지 않으면서 아내가 아래층에 내려갈 때 수만 위안짜리 싸구려 전동 스쿠터 키를 몰래 훔쳐 달아나는 걸까요? 처음 탈 때는 장난감 차잖아 라고 투덜거리지만 몇 번 타다 보면 푹 빠져버립니다. 그러다 아내가 키를 찾으러 갔을 때는 스쿠터도 운전자도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참 이상하죠. 속도도 빠르지 않고 짐도 많이 실을 수 없으니 장거리 우링 홍광 미니 전기차가 인기를 끌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링이 히트하기 3년 전에 이미 누군가 비슷한 차를 만들었으니까요. 바로 체리 리트렌트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링이 이런 소형 전기차의 시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후발주자입니다. 리트렌트 EQ1은 이미 2017년에 출시되었죠. 게다가 체리는 리트렌트를 만들 때 엔지니어적인 마인드를 많이 가졌습니다. 사륜 독립식 차체, 후륜 구동, 180km 주행 가는 거리, 하지만 궁극적으로 시장을 뒤흔든 것은 미니밴 제조업체 홍광의 두 번째 모델인 미니 전기차 리틀 엔트였습니다. 미니 전기차의 시작 가격은 5만 위안에 육박했지만 50모델 출시로 가격이 2만 8,800위안까지 떨어졌습니다. 2.92m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차체에도 불구하고 4인승 좌석을 갖추고 있었으며 주행 가는 거리는 120km에서 170km에 달했습니다. 초기 모델에는 DC 고속 충전 기능조차 없어 A등급급 순수 전기차가 마침내 시장을 장악했지만 중국인들이 소형차를 선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QQ는 이미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였습니다. 아이스크림이라는 별명을 가진 3세대 QQ는 2003년 체리에서 출시되었습니다. 작은 차체와 동그란 헤드라이트는 고급차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QQ 시리즈는 총 154만 대가 팔렸습니다. 당시 많은 젊은이들에게 차를 갖는 것은 꿈과 단거리 주행에는 대용량 배터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점차 외면받던 소형차들이 순수 전기차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첫 차의 꿈을 안겨준 QQ가 놀랍게도 돌아왔습니다. 2021년에 출시된 QQ 아이스크림은 29,900위안부터 시작했습니다. 길이가 3m도 채 되지 않는 QQ를 사는 것은 한때 집에 차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이제는 이미 차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워낙 다양한2만 3만 위안의 추가 비용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처음 100km 정도는 충분하지만 최고 사양인 루미 모델은 최대 301km까지 주행 가능하며 듀얼 에어백이 기본 사양입니다. 10.25인치 중앙 제어 화면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수만 위안대의 소형차를 고려할 때 단순히 주행 성능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더 긴 주행거리와 더 편안한 승차감을 원하지만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는 판다 미니의 가격은 39,900위안부터 시작합니다. 지리는 이 차를 귀여운 순수 전기차라고 부릅니다. 판다라는 이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커다란 헤드라이트, 곰귀 모양의 사이드미러, 그리고 대나무 녹색과 퍼프 핑크 같은 색상으로 귀여움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귀여움에만 치중한 것은 아닙니다. 200km 주행 가능 버전은 22kW DC 고속 충전을 지원하여 30%에서 80%까지 약 30분만 누군가는 다시 가격을 깎으러 돌아섰습니다. 여섯 번째 벅스마우는 시작가가 26,900위안이며 3문 사좌석으로 최대 주행거리는 170km입니다. 1만 위안은 때로는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30만 위안과 29만 위안의 차이는 사양에 대한 고민일 뿐이지만 3만 위안대와 2만 위안대는 구매 여부를 직접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저렴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깎일 수는 없습니다. 핵심 강철 도금 링 10개, 고강도 강철 방충빔 6곳, 배터리는 IP68등급의 방수방진 성능을 갖췄습니다. 2만 위안대로 고급스러움을 살 수는 없지만 정말로 바퀴 4개와 껍데기만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는 또 다른 플레이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2만 위안대로 죽어붙고 또 누군가는 그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런 소형차를 아예 10만 위안에 팔아버리다. 일곱 번째 바오진 KBEV, 3만 위안의 작은 차를 사면 작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10만 위안인데도 여전히 이렇게 작다면 정말 한마디 묻고 싶어요. 대체 무슨 근거로? 키비는 정말 8.78만 위안부터 시작하고 DJI 버전은 무려 10.28만 위안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격만 올린 게 아닙니다. 글로벌 최초로 DJI 차량용 시스템을 탑재한 양산 모델이 되었죠.
스마트 주차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실내에는 스웨이드 소재와 일체형 듀얼 디스플레이도 갖췄습니다. 그가 거는 도박은 단 하나입니다. 소형차가 싸서 팔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런데 시장이 내린 답은 기대했던 만큼 뜨겁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사람들이 치열하게 쫓아다니며 자우지오투를 얻으려는 게 정말 가격 때문일까요? 실제로 한두 번 타보면 왜 그 작은 차 열쇠가 항상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밤에 갑자기 야식이 당겨도 고작 3~5km 거리인데 예전엔 생각만 해도 귀찮아서 포기했죠. 하지만 이런 작은 차로 바뀐다면 머릿속에 생각만 스치는 순간 이미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들이는 그냥 사소한 일일 뿐인데 매번 그렇게 크게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일부 남자들이 쫓아다니는 건 아내의 차 자체가 아니라 열쇠 하나만 잡으면 언제든 편하게 떠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일지도 모릅니다.